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입니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그동안 꾸준히 외쳐왔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한인 사회는 투표 참여를 말했고 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유대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인 정치인 배출이야말로 한인 정치력 신장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성진 후보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K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뉴욕주 상원 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승진입니다. 지난 5월에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이제 2달여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선거 캠프도 준비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인가요? 지지청원서도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 이제 선거에 제가 출마하겠다는 걸 발표하고 이제 2달 좀 남짓 됐는데 뭐 한 2년이 지난 것 같으네요. 그동안 하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 캠프가 확실하게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지금 캠프에 자원봉사자들, 인턴들이 100여 명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후보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지역구 안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지지 청원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죠.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1000개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3374개의 서명을 받아서 그저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우리 정 회장님 하면은 민권센터 회장을 오랫동안 지내셨는데요. 이렇게 민권센터 회장으로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많은 봉사를 하시다가 지금 다시 정치인이 되시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지난 26년 동안 민권센터라든지 뉴욕 이민자연맹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봉사 활동과 권익공헌 활동 또 특히 타민족들과 연대해서 함께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26년 동안 제가 해온 동포사회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공헌 활동이 이번에 제가 선거에 도전하는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다만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6년 동안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차원에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은 2009년도인가요? 뉴욕 시의원에 한번 출마한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83표 뭐 아주 적은 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이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많은 도움이 되죠. 사실 2009년도에 시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주위에서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처음 했었죠. 물론 이제 저희가 183표 차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선거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제 상대방 후보가 저보다 선거 자금을 2배를 썼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유권자 비율로 봤을 적에 사실 코리아는 항상 좀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183표 차이로 근접한 것은 큰 성과였고요. 또 그때 시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 뉴욕타임스, 데일리 뉴스들 모든 일간지들이 저를 공식 지지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를 처음 할 적에는 아무래도 시행 오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2009년도에 시의원 선거를 한번 조직을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번 선거를 치를 적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강력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캠페인 플래지, 어떠한 정책으로 다가가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에 지금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한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주택 문제, 노인 복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2가지를 특히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정치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한인이라든지 에이시안, 그다음에 중산층, 저소득층, 노인, 청년층 이런 층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뉴욕시에 에이시안 인구가 13%인데도 불구하고
뉴욕주 상원에는 에이시안이 당선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정치적인 대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뉴욕주 정부가 안타까울 정도로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어서 우리 뉴욕주 정부를 조금이라도 깨끗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 공약사항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출마하시는 지역이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그렇죠. 어떤 타운들이 포함되어 있죠? 네, 뉴욕주 상원의원 지역구는 인구가 3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뉴욕주 하원이나 시의원 지역구보다 한 2배가 큰데요. 뉴욕주 상원의원 16지역구는 플러싱,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포리스트 힐, 그다음에 프레시 메로우, 그다음에 리고 파크 이런 지역을 다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엘머스트 우드사이드까지 이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이 16지역구의 인구 분포도는 에이시안들이 53%, 라티노가 16%, 흑인이 한 3-4% 되고 백인 인구는 한 23%가 되는,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는 지금 이 지역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이시안 모조리티 디스트릭트다. 그러니까 에이시안이 과반수가 되는 지역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권자 분포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에이시안들 중에는 이민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유권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된 분포도로 보면 백인들 유권자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특히 민주당 예비 경선의 선거 참여율을 보면은 에이시안들 또 유권자들의 참여가 훨씬 높죠. 근데 저희 캠페인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에이시안 유권자들에게도 다가가고 있지만 라티노, 아프리칸 아메리칸, 백인 모든 유권자들에 다가가는 그런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백인들 유권자 사이에서도 만나보면 이제 지역구에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뉴욕 주정부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 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는 그런 표심이 지금 많기 때문에 백인 유권자들한테도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주정부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네, 일단 저희 한인 커뮤니티와 에이시안 커뮤니티 입장에서 봤을 적에 예산 배정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시 전체 인구 중에 에이시안이 13%에 달하는데 과연 우리가 교육 예산 배정이라든지 노인 복지 문제 예산 배정이라든지 서민 주택 문제 예산 배정에서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에 아주 심각한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뉴욕 주정부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이 지금 개혁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뉴욕 주정부의 그 선거자금관리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합법화된 뇌물이다. 아주 그 법들이 지금 루즈하게 돼 있죠. 매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자금법을 개혁하겠다, 공직자윤리법을 개혁하겠다라고 약속은 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 상원 의원이 되어서 물론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룬다면은 그 임팩은, 그 효과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를 넘어서서 백인들 그리고 모든 지역 구민들에게 이민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선거구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 정말 오랫동안 상원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가 좀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통 어떠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나갈 적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은 항상 진통이 따르게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뉴욕주 상원에 에이시안 후보가 단 한 번도 당선되기 역사가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선거인데 일단 이 지역구의 유권자 분포도를 놓고 봤을 적에 오히려 이번에는 저한테 유리한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실제 유권자들을 만나서 표심을 읽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 유권자는 물론이고 에이시안 유권자, 라티노, 아프리칸 모두를 포함해서 변화를 바라는 그 목소리가 지금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주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후보께서는 미국에 언제 오셨죠? 저는 1986년에 이민을 와서 네. 이제 한 28년 살았죠. 그동안 뭐 과거 미국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저는 지난 사실 한 26년, 27년 동안 꾸준하게 해온 일이 이제 커뮤니티 봉사 활동과 권익공헌 활동을 했죠. 사실 6, 7년 전에
그때는 이제 민권센터가 아주 조그마였을 텐데 그때 제가 민권센터에 사실은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갔다가 보니까 너무 뜻 있는 일을 해서 이제 초창기 때 제가 민권센터 사무국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민권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사실은 커뮤니티 활동에서 무슨 재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커뮤니티 활동과 동시에 수출입업을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또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커뮤니티 활동의 경험과 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저는 유권자들한테 말할 때 저는 진짜 살아있는 그런 리더십 경험과 또 살아있는 인생,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난해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정 후보께서는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민권센터 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전국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을 했죠. 의사당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이민개혁법을 통과시켜라라는 이제 주장을 내걸고 했을 때 제가 워싱턴 DC에 내려갈 때만 해도 이 금식이 좀 정치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는데요. 막상 내려가서 그때 이제 저는 8일 단식을 했고 다른 몇몇 분들이 2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단식 농성장을 직접 방문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도 직접 방문하고 의회 지도자들이 30여 명이 이제 저희 직접 방문하면서 참으로 큰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때 제가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또 실제로 민권센터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한 번은 주말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제가 아는 제가 다니는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아주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아시는 분이 이제 여기서 서름이 비자로 10여 년을 사셨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갖고 운전을 하고 나야가라 관광을 가셨다가 깜빡하고 국경을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그 국경에서 붙들리신 거죠.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앞에서 붙잡히셔갖고 구치소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추방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그때 저희 민권센터에 지금 이제 유급 직원이 한 20여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한 5분이 변호사시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대처 방안을 이제 얘기를 듣고 그 피해된 가족분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제스션 하는 대로 하셔서 일단 풀려나셨고 이제 강제 추방 그 케이스를 이제 법정에 가서 다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의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시길래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민권센터의 변호사들이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제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힘내시라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물론 제가 지난 26년, 27년 동안 민권센터 활동을 하면서 제 후배들한테 고백을 하는 게 나는 수백 번 도망가려고 그랬다. 너무 힘들 때도 많았고 내가 사업도 하면서 커뮤니티를 하는 것이 내 어깨에 너무 힘이 겨울 때가 많았는데 제가 어떤 조그만 일을 했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분들을 봤을 적에는 참 무한한 엄청나게 큰 보람이 있죠.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민개혁법안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이 이민개혁법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매우 안타깝지요. 이민개혁법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민자 커뮤니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죠. 미국의 국가 경제와 미국의 앞날을 바라봤을 적에 특히 미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활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70% 이상이 이민개혁을 찬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의 정치가 지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민개혁법안 통과가 당장 어렵다면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예를 들면 대규모 강제 추방 지금은 1년에 40만 명씩 강제 추방을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을 강제 추방하는데 혈세가 11,000불 이상이 들어갑니다.
4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강제 추방 조치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정하라. 최근에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 추방 조치를 일부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고 나왔죠.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물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연방의회에서도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저는 물론 이제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제 권한을 동원을 해서 연방 차원의 일이지만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꾸준히 일을 할 것입니다. 지난 회계년도인가요? 지난 회기에 이 뉴욕주에서도 드림 액트를 결국 통과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뉴욕주 상원에 들어가시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도 제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법안 중에 하나지요. 뉴욕주 드림 액트라는 것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 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 학자금 보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민자 학생들이 뉴욕주 장래를 열어가는 큰 제목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정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주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뉴욕주 상원이죠. 이번에서도 뉴욕주 상원에서 3표가 모자라서 통과가 안 됐는데 그래도 저는 올해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드림 액트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꾸준하게 캠페인을 하니까 뉴욕주의 쿠오모 주지사도 찬성으로 돌아섰죠. 내년에 물론 이제 제가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면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뉴욕주의 드림 액트를 통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 출마 선언한 지 이제 2달여 지났는데 우리 한인들의 반응은 어떻죠? 너무나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청원서 운동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거 캠프에 저희 스텝이 와서 빨리 나오라고 어떤 분이 청원서에 사인 하나 해주시려고 걸어서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근데 앉아서 이렇게 서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분이 서명을 하고 일어나시는데 걸음을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하신 분이 저한테 서명을 하나 해주시러 찾아오신 겁니다. 이 청원서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가호 방문을 통해서 유권자 명부를 보고 유권자들한테 찾아가서 서명을 받는데 보통 밤에 3시간을 나가서 돌아다니면 한 10개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안 계시고 문 안 열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374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성과인데 더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은 보통 많은 캠페인에서 청원서 운동을 할 적에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서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정 보고를 한 거 보면은 이제 그 청원서 운동에 들어간 비용들이 나오게 되죠. 보통 막 3만 불, 4만 불씩 그 비용을 씁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무려 법적 그 미니멈은 1,000개인데 3,374개를 받으면서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전부 발런티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그걸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 지금 캠페인에 활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활력을 가지고 계속 유권자들을 찾아가서 캠페인을 하면은 9월 9일 선거일이 이제 9월 9일이죠. 민주당 예비 경선이 9월 9일 날 있게 되는데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역시 적지 않은 선거 비용이 드는데요. 지금 정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보통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는 액수가 보통 40만 불에서 50만 불이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액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주정부는 선거 자금법이 개혁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선거 자금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욕시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선거 정치 자금을 헌금을 하면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100불을 헌금했다. 그러면 뉴욕시에서 600불을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700불이 되는 것이죠. 소액에 한해서죠. 뉴욕 주정부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40만 불에서 50만 불을 모금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뭐 그 액수에 이르기에는 상당히 부족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모금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후원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네,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지금 뭐 조그만 그 기금 모금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모금을 할 적에 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캠프에 직접 찾아오셔갖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오셔가지고 직접 이 컨트리뷰션을 전달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봉투는 열어보면 일불이 들어있어요. 할머니인데요. 저는 그 일불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한테는 그 일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캠프까지 걸어오신 거죠. 물론 아직 저희가 예산을 하는 40만 불에 50만 불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정성들이 모여지면 저는 모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우리 정 후보께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저희 이 캠프로 수표를 보내주시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요. 저희 이제 캠페인 이름이 SJ정 for State Senate인데 수표를 SJ정 for State Senate로 쓰셔서 저희 선거 캠프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전달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또 저희 캠페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 캠페인이 웹사이트가 sj정.com인데요.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셔서 간편하게 또 이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예비선거 9월 9일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우리 정성진 후보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에 제가 뉴욕주 상원 후보로 출마해서 여러분들이 참 저를 너무나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실 적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특히 할머님, 할아버님들 그 눈길에서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선거가 2달이 남았습니다. 9월 9일까지 열심히 뛰어서 9월 9일 날 민주당 예비 경선 날 참 우리 모든 커뮤니티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여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성진 후보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성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오늘 정성진 후보와 말씀 나누면서 정성진 후보야말로 준비된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해왔고 또 이제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 배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